온라인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서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불륜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 불륜에 대한 징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온라인 불륜 징후 1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불륜의 확실한 징후. 첫 번째로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안 그러던 사람이 휴대폰에서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될 징후입니다. 화장실 갈 때 요즘 휴대폰을 들고 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고 설거지를 할 때도 휴대폰을 갖고 있고 알림이 뜨면 바로바로 그 알림에 반응하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게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온라인 불륜을 조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급격하게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되어 있는 걸 볼 때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휴대폰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거나 비번을 해제하는 걸 페이스, 얼굴 아이디로 바꾼다면 좀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때문이야, 보안 때문이야 라고 둘러대기는 하겠죠. 하지만 비밀번호 변경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내가 그 번호를 아는 순간 번호가 변경되고 있다면 이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톡이나 문자 알림을 숨김과 미리 보기를 오프로 바꾼다면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휴대폰을 보다가 예전에는 카톡이 오는 내용이 함께 볼 수 있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 기능이 오프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특정 앱만 푸시가 오지 않게 설정을 해놓기도 합니다. 모든 앱의 기능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신저라든지 이런 특정 앱에서 오는 알림을 조용히 오프로 바꿨다면 그건 조용한 외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번째로 이 사람 그토록 인스타나 페북을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인스타와 페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불륜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스토리 반응, 댓글, DM이 많아지는 순간 또는 팔로워 목록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면 내가 함께 아는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DM이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숫자가 특정 이성에게 몰려 있다면 그것도 그 이성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늦은 새벽까지 꾸준히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패턴이 생겼다. 저 사람 그토록 밤늦게 누구랑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각방을 쓰고 싶다며 그 방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계속해서 메신저를 주고받는다면 이거는 외도가 시작됐다는 증거겠죠. 뭐해? 라고 물으면 잠이 안 와서 그래 하고 지나가는 듯 답은 하지만 손은 계속해서 카톡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징후입니다. 여섯 번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락거림이 많아졌다. 이것은 오픈 채팅에서 누구와 특정하게 교류를 짙게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혼자 방을 만들어서 앉아 있거나 닉네임을 자꾸 새로 만들거나 이럴 때 이 사람 뭔가 딴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바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조용히 지켜보셔야 되겠죠. 일곱 번째,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이 새로 생겼다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폰을 끼지 않던 사람이 이어폰을 자주 끼고 낄낄거리고 혼자 웃는다거나 또는 그 함께 웃는 이유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왜 웃는지 물어보면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는 경우, 이럴 때 이상한 기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방에서 혼자 영상통화를 하거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없던 비번이 생겼다면 그것은 거의 99%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덟 번째로 SNS나 앱을 통해서 감정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말을 못했는데 특정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홉 번째,
갑자기 외모 변화 또는 자기 관리가 부산스러워졌다, 이 느낌이 들 때 의아해질 수밖에 없겠죠. 전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미친 듯이 정말 정신없이 해대거나 또는 향수를 뿌리지 않던 사람이나 외모 변화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동기 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0번째,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바꾼다면 이것은 누군가 외부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자주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변경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감성 글이라든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놓는 빈도가 증가한다면 이 사람의 심경에 주변에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1번째, 카톡의 대화창을 자주 나가기를 하거나 통째로 삭제하거나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자꾸 삭제해가고 있다면 비밀리에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는 거겠죠.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창의 날짜 텀이 비정상적으로 비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삭제했다는 의미시겠죠. 12번째, 집에서 과도하게 개인 생활을 요구한다면 원래 그러던 사람이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고 싶다, 각방을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의심스러운 징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니 온라인 채팅이나 통화가 많아지고 몰래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3번째, 작은 말다툼 속에서도 굉장한 냉정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뭔가 싸한 느낌을 거둘 수가 없죠. 싸한 거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싸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의 느낌을 믿어보세요. 분명히 내 배우자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정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하다, 귀찮다, 짜증난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죠. 14번째, 특정한 앱의 사용을 숨길 때 틱톡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알림을 꺼놓거나 스크린 타임을 꺼놓거나 공유를 끄는 경우, 그리고 그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훌쩍 증가했다면 우리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앱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도 갑자기 비번이 생긴다거나 잠금 기능을 해놓거나 특정 알림을 꺼놓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15번째인데요. 배우자보다 온라인 상대를 더 존중하고 아끼는 듯한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됩니다. 통화 중에도 상대의 톡이 오면 집중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보다는 온라인상의 대화를 더 주의 깊게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정서적으로 나한테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15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내 배우자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불륜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도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심리적인 결핍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결핍된 욕구를 풀기 위해서 온라인에 굉장한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인정 욕구, 칭찬 욕구, 위로 욕구, 공감 욕구, 심심함, 지루함, 성적 호기심, 일상의 무감각,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상에서 파트너는 즉각적으로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오고 그 반응이 나의 외로움이나 아니면은 인정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등등을 빠르게 손쉽게 채워준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보다 나를 잘 이해해준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부족한데 온라인 상대는 과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 안에 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없는
달콤함에 빠져드는 거죠. 책임이 없는 감정 교류만 있는, 내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이 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쉽게 상대를 구할 수 있다는 손쉬운 그런 쿨한 관계에서 주는 만족감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상대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예쁘게만 말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나쁜 부분은 덮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갈등이 없고요, 잔소리도 없고 현실 문제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평온하고 행복하기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짧은 기간이어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열릴까라는, 정말 다시는 만나지 못할 마지막 사랑을 만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불륜자는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괜찮아.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잖아. 그냥 대화만 했는데 너무 외로웠을 뿐이야. 말할 상대가 필요한 게 뭐 잘못이야? 나도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런 자기 합리화는 죄책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를 끝없이 추구합니다. 배우자보다는 상대를 감정 코어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불륜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배우자와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대와 감정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우선순위로 온라인 상대에게 전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해갑니다. 이처럼 위험한 것은 없겠죠. 다섯 번째로, 쾌감과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는 즉각적인 도파민으로서 보상을 줍니다. 지루하게 기다리거나 힘들게 이것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보상이 오고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에 의한 도파민이 빠르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매우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죠. 결국은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중독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기저들을 갖고 있는데요. 온라인 불륜의 핵심은 감정 코어의 이동입니다. 몸은 안 나눴지만, 둘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감정이 배우자에서 온라인 외도자에게 움직이는 순간 이미 외도 이상의 치명적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불륜이 만나지 않았어도, 그리고 몸을 나누지 않았어도 감정이 이동돼서 나의 감정의 중심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가정의 균열이 가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의 균열로 인해서 결국은 부부가 멀어지게 되고, 이 정서적으로 멀어진 가운데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외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불륜의 시작은 정서적일 뿐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그 위험을 감지하셔서 그 안에 있는 내 배우자를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불륜에 빠지신 분들 스스로의 결핍을 이해하시고 본인 스스로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세퍼언니 심리상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